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독일 역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클릭수가 안 나옵니다. 허허. 네,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커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주식 영상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클릭수가 낮았으니까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초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정석적인 투자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만들었는데요. 네, 요 내용은 알파 아키텍트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좀 재정리를 했고요. 알파 아키텍트는 참고로 이런 그 계량 투자 그리고 투자 논문에 대한 그 정리를 매우 빨리 그리고 잘하는 그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즐겨 봅니다. 이 알파 아키텍트가 요번에 사용한 논문은 그 Getz and Samonov 212 Years of Price Momentum 상대 모멘텀 전략을 212년 동안 백테스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백테스트라고 알려진 이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정석적인 투자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저는 그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답변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댓글, 수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무례하거나 예의 없으면은 저는 그냥 아웃시킵니다. 그냥 다 지워버리죠. 어쨌든 가장 많이 댓글을 달리는 질문들을 보면요. 아, 강황국 씨, 이런 전략을 다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수익이 줄지 않을까요? 두 번째, 투자자들이 이런 전략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런 단순한 전략들은 더 이상 안 통하겠죠? 세 번째,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요. 특히 3번은 기분 나쁘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댓글을 지워버렸으나 그러나 내용은 제가 킵하고 있었습니다. 자, 답변을 짧게 드리면요. 첫 번째, 이런 전략들이 잘 알려지면 수익이 줄지 않을까요? 답변, 아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은 자, 교면 마케팅 41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면 이런 단순 전략이 안 되겠죠? 걱정 마십시오. 동서고금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벌써 상류층 1%에 이미 진입을 하신 겁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 하면은 새로운 투자자 10,000명이 들어와 가지고 뻘짓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이게 오늘의 테마인데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우면 누구를 다 하게요? 네, 답변은 간단합니다. 안 쉽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정석적인 투자. 그,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게 쉬울 것 같죠? 실전에 해보세요. 쉬운지 안 쉬운지. 안 쉽습니다. 자, 그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먹힌 요 전략이 바로 이 게츠와 삼소노프가 212년 동안 걸쳐가지고 백테스트를 한 상대 모멘텀 전략입니다. 참고로 39번 영상에 보시면은 6개의 전략들을 217년 동안 백테스트한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상대 모멘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트레이더들도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왜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그 상대적 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경제 책에 나오는 그 리카도 씨도 이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이런 전략들을 알았습니다. 그 250년, 300년 전에요. 자, 어쨌든 이 상대 모멘텀 전략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1년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사가지고 보유하는 이제 그런 무식한 전략입니다. 네, 그 200년 동안 넘게 이 전략은 통했고요. 그 미국 시장이 사실 이런 간단한 전략들이 통하기가 가장 어려운 전략인데 미국에서도 잘 통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8번, 39번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윈너들. 그러니까 그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상위 30% 주식을 사는 전략의 수익이고 그리고 밑에는 루저들 그러니까 하위 3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개 있다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30개를 골라서 샀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파란 선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그 100개 주식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30개 주식을 샀다면은 저기 갈색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 이 상대 모멘텀 전략의 논리이고 최근 212년 동안 잘 먹혔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그럼 이거를 누구나 다 하지 않는가요?
라고 당연히 질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질문 넘버 3였죠. 돈 버는 게 이렇게 쉽다니 하는데, 네, 알파 아키텍트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Because it sucks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그지 같아서 라고 번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왜 그지 같냐 하면은 그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파란색이 대체로는 그 0 이상에 있는데 그 언젠가 그러니까 특히 1930년대 요때 갑자기 0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 정치는요, 10년 롤링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색 그래프가 최근 1년의 수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최근 10년의 복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뭐의 수익이냐면 위너 마이너스 루저스. 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여기 포인트 옵션이 있지. 하하. 자, 이거 보십시오. 자, 1941년에, 그러니까 1940년대 경에 보면은 마이너스 20%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1940년에 이 모멘텀 전략 수익이 마이너스 20%라는 게 아니라 1930년부터 40년, 최근 10년 동안에 이 전략을 따랐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놈을 파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은 제가 10년 동안 그걸 했으면은 매년 복리 마이너스 20%의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년 20%씩 까이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에 그 제가 아는 대로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공매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그 매년 마이너스 20%씩 나는 겁니다. 정말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X 같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1940년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820년대에도 나름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수익을 했는데 수익은 0 이하야. 쉐시죠. 그죠? 그런 일이 1890년대 언저리 이때도 꽤 있었고 1910년 언저리도 있었고 1940년대가 최악이었고 그리고 2010년에도 그런 때가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 모멘텀 전략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놈 사고 적게 오른 놈을 공매도 했다 하면은 10년 동안의 수익이 0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석적인 투자? 이게 200년 동안 잘 먹혔는데 10년 이상으로 안 먹히는 그런 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이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에는 계속 좋은 수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19세기에도 그럭저럭 이 전략은 잘 먹혔습니다. 1820년부터 한 70년 동안 잘 먹혔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에 시련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에 살죠. 그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 단위는 뭐 1단위, 주단위고 아무리 길어봤자 사실 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야, 10년 넘게 수익이 정말 X 같아요. 이런 전략을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버티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과 점선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 전에 보면은 요거는 위너 마이너스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위너들을 그 매수하고 루저들을 공매도하는 전략인데 요거는 그 두 개를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내가 위너 주식들을 샀으면은 그리고 10년 동안 이 전략을 되풀이해서 수익이 어땠을까? 요거를 보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빼고 그냥 위너들만 사는 전략을 봐도요. 한 6번 정도의 시련이 옵니다. 자, 그 여기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1940년대 요때가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이렇게 그 윈너드만 샀는데 10년 동안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2%야. 쉐시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가 1910년도 있었고 1890년대도 있었고 네, 1850, 60년대도 절대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1810년대, 20년대 꽝이었고 그리고 2010년대도 최근에도 좀 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잘 통한 단순 무식하고 그 가장 로버스트하고 가장 강한 전략 이런 것도 시련의 구간이 꽤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6번 동안 정말 X 같았죠. 그죠? 그리고 그 X 같은 구간이
자, 여기를 잘 보셔도 1910년 뭐 이때 보면은 이 X 같은 구간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1890년대도 X 같은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은 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1850년대도 꽤 몇 년 동안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전략이 1, 2년 정도만 안 먹혀도 이제 이 전략은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먹힐 수가 없어. 이 전략은 죽었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그 전략들이 다시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그래프에서 잘 보셨듯이 이 훌륭한 전략들이 심지어 10년 동안이나도 안 먹히는 일도 꽤 잦습니다. 그 상대 모멘텀 전략,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위력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략에도 인류 전략도 1890년대, 1910년대, 1930년대, 2010년대 언저리에 폭망했습니다. 근데 이 전략만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평가 전략들, 뭐 우량주 전략들 이런 것도 실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10년 연속으로 죽쓰는 구간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정석적이고 논문으로 증빙된 이런 투자들을 실전에서 유지하는 거, 이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무엇인가? 정석적인 전략은 알파 아키텍트의 말을 빌리면은 very painful 이라고 합니다. 역시 조상님들의 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요. 조상님들이 그 말씀 하셨죠. No pain, no gain 이라고 조상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투자도 마찬가지죠. 네, 투자가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네, 1, 2년 동안 전략이 안 통했다고 그 전략이 사실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훌륭한 전략들이 10년 이상 죽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살펴봤고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인가? 절대로 한 개 전략만 쓰면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상대 모멘텀에서 보셨듯이 이 상대 모멘텀 전략이 갑자기 10년 이상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죽는 전략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모멘텀 전략이 올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밸류 전략도 좀 쓰시고 자산 배분도 좀 하시고 마켓 타이밍도 하고 그 우량주도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49번 영상 팩터 모멘텀 쪽을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전략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좀 잘 나간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 1년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잘 나가는 전략들이 미래 3개월, 1년 동안에도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49번 영상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도 어느 정도 플렉시블하게 다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최근 3년 동안 죽만 쓰고 있는 전략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제가 더 많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전략을 따라하는 거 이것도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개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10년 이상 X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다시 주식으로 와서 저도 은근히 역사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